안녕하십니까. 여수여고 2학년 동아시아반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했었는데요. 요번 주로 들어오면서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급증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한 이틀 정도 오늘 내일 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저번 주에는 선생님이 고3들의 그러한 전국 연합평가 문제지를 좀 살펴봤고요. 요번 주는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했던 수업을 이어서 진도를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각 반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어서요. 학습지 70페이지부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 잘 맞지 않는 앞부분이 배우지 않는 그러한 반에는 선생님이 여러분이 등교를 하면 그때 다시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학습지 70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5페이지 정도 진도가 남은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동아시아의 진도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오늘 배운 내용들도 시험 문제에, 기말고사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학습지가 오늘 선생님이 학습지 70페이지부터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학습지 70페이지고요. 학습지 70페이지의 내용은요,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은요, 크게 1차 베트남 전쟁과요, 2차 베트남 전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1945년부터 1954년 사이에 일어났던 제1차 베트남 전쟁, 다시 말해서 베트남 독립전쟁, 어디로부터 독립요?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전쟁을 우리가 제1차 베트남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프랑스를 상대로 해서 이때 독립전쟁을 벌여서 승리했던 그러한 전투인데요. 자, 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요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죠, 그렇죠? 1930년에 베트남 공산당이 호치민이 중심이 된 베트남 공산당이 만들어졌고요. 이 베트남 공산당이 중심이 돼서 베트남으로서의 좌우합작으로 베트남 독립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베트남 민주공화국이요. 프랑스를 상대로 해서 독립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 전투고요. 자, 이때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디엔 비엔 푸 전투입니다. 디엔 비엔 푸 전투, 전투에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1954년에 디엔 비엔 푸 전투에서 크게 프랑스를 상대로 해서 독립전쟁을 벌였던, 그래서 거기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베트남 민주공화국이고요. 그래서 마침내 제1차 베트남 전쟁이 1954년에 결국은 끝맺음을 하게 되는데요. 그 끝맺음을 하면서 맺었던 협정이 바로 제네바 협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됩니다. 요거요. 제네바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제네바 협정의 내용을 보니까요, 북이 17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하고, 베트남의 남북이 분할된다. 분할되고 난 다음에 2년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해서 베트남의 통일 정부를 수립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제네바 협정의 내용엔 베트남 공산당이었던 호치민이 유리한 조건에서 요거 조선이 아니라 조건이네요, 그렇죠? 조건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954년 10월 달에 마침내 프랑스 군대가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되어졌었다는 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철수하게 되어졌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되어지는데요. 자, 이때 베트남에서 프랑스군이 철수했지만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냐면요, 이 프랑스를 대신해서 또다시 미국이 베트남에 들어오게 되면서 마침내 통일되려고 했던 그러한 베트남이 또다시 분단이 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한번 볼게요. 자, 통일정부 수립이 무산됐다라고 나와 있죠. 자, 남베트남과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남베트남과 미국이
자, 이 미국이 바로 프랑스를 대신해서 프랑스가 철수하고 난 그 자리에 미국이 들어오게 되면서 남베트남은 미국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미국이 총선을 거부하게 되고 남부만, 그 미국의 지배를 받던 남베트남만 단독으로 선거를 하게 되면서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되어지게 됩니다. 자,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되어지고요. 이 베트남 공화국은 응호딘지엔 정권이 수립되어지고 여기서 북베트남이 공산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반공, 공산당을 반대하는, 공산주의 정권을 반대하는 반공을 내세우면서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이 전개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베트남 공화국 내에 기네요, 그렇죠? 자,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라고 하는 조직이 결성되어지는데요. 이것을 일명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색깔 조금 바꿔볼까요? 일명 베트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베트콩이 호치민이 이끄는 북베트남 정권을 지원하는, 다시 말해서 자,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밑에 설명해 놨습니다. 남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이 남베트남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연합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결성이 되어졌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베트남 내에 북베트남을 지지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여기서 결성한 단체가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남베트남 내에서 북베트남의 호치민을 지지하는,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세력들을 우리가 베트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일명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치산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들이 남한 내에서 활동하면서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조직이 있었던 것처럼 이 베트남 내에서도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라고 하는 조직이 자, 호치민이 이끄는 북베트남 정부를 지원하면서 남베트남 내에서 활동했던 그러한 조직을 베트콩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세를 보니까요. 미국이 베트남 공화국을 지원했고 남베트남에는 부정과 부패가 심해지면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대정부 투쟁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 2차 베트남 전쟁이요. 1964년부터 다시 발발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때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남베트남과 또 호치민의 이때 북베트남이 이제 본격적인 그러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2차 베트남 전쟁의 발단이 되는 그러한 사건은요. 통킹만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 통킹만에서 어뢰정이 북베트남의 어뢰정이 미국을 먼저 공격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발표가 있으면서 이걸 빌미로 해서 미국이 북베트남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되면서 2차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 통킹만 사건은 미국에 의해서 조작된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그러한 또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북베트남을 공격하게 되면서 마침내 2차 베트남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여기 봐봐요. 우리나라도 이때 2차 베트남 전쟁 때에 미국과 함께 이 남베트남을 지원하는 그러한 세력으로서 함께 했던 거죠. 파병을 했고요. 중국, 소련, 북한 이런 나라들은 당연히 북베트남 공산주의 정권이니까요. 북베트남을 지원했겠죠.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베트남 내에서 일어난 그러한 전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봐봐요. 미국과 소련, 중국 이런 나라들이 다 가담했던 굉장히 큰 세계적인 그러한 전쟁으로까지 확대되어지게 되어졌던 거네요. 근데요,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의 그런 앞에 보였던 베트콩이라고 일명 부르는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 세력과 북베트남 세력이 이때 봐봐요. 구정 공세 1968년 1월 1일입니다. 이때 구정, 이제 설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설날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게 되어지면서 마침내 이때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고요. 그런 상황 내에서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베트남 전쟁에 미군이 참여해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러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미국 내에 전쟁에서 미국은 빠져라라고 하는 반전 여론이 굉장히 확산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이런 여론 때문에요. 여론과 함께 자 봐봐요. 미국 내에서 이러한 반전 운동이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나게 되고 또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또 돈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재정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1969년에 이거요.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어지네요. 자, 이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자, 이게 바로 뭡니까? 탈냉전 선언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탈냉전. 자, 냉전 시대를 소련과 미국,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 간의 자본주의 진영 간의 그러한 냉전 체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탈냉전 시대에 그러한 상징적인 게 바로 닉슨 독트린 아니었습니까? 이 닉슨 독트린이라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거죠. 자국의 1차적인 그러한 책임은 자국이 져야 한다.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1차적 책임은 자국이 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얘기와 다름이 없겠죠. 그렇죠? 자, 그 뒤를 이어서 닉슨 대통령이 또 어디를 방문합니까? 대통령의 공산주의 국가 중국을 방문하죠.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마침내 이러한 탈냉전에 대한 그러한 의지가 더욱더 확고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해 1973년에 미국이 베트남에서 완전히 이제 철수하게 되어집니다. 미국이 철수하게 되면서 마침내 이 전쟁은 북베트남이 승리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렇죠? 자, 이 미국이 베트남에서 완전 철수하는 것이 발표되어진 것이 바로 파리 평화협정이었습니다. 파리 평화협정에서 1973년에 미국은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 이제 흐름들이 이제 좀 나오죠, 그렇죠? 자, 이런 사건에서 마침내 미국이 이제 여기서 베트남에 철수한다는 얘기는 남베트남에서부터 완전히 철수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남베트남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파리 평화협정에서 마침내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 철수한 남베트남은 바로 풍전등화죠, 그렇죠? 자, 북베트남이 대공세를 거쳐서 남베트남의 사이공을 점령해버리고 마침내 북베트남이 이 2차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래서 마침내 2차 베트남 전쟁의 결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1976년에 마침내 베트남도 이제 중국과 같은 그러한 공산주의 정권, 사회주의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미국이 많은 전쟁을 했지만 이 전쟁에서 결국은 패배하고 철수했던 그러한 전쟁이 바로 이 2차 베트남 전쟁이었던 거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도 여기에 함께 가담을 하기도 했던 자, 제2차 베트남 전쟁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우리가 둘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 미국과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의 지원을 받은 남베트남이요. 마침내 자, 북베트남에 의해서 결국은 점령되게 되면서 베트남 전체는 이제 남북이 분단된 게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그러한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통일된 나라는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그런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가 수립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요 1976년 이야기이네요.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 좀 잘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 베트남 전쟁의 영향 결과로서 우리가 바로 이 베트남과 바로 인근에 맞닿고 있는 캄보디아 또요 라오스 이런 나라들이요 마침내 베트남의 영향으로 공산화되어지고요. 반면에 또 이 베트남 전쟁 때요 인적인 물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고역제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이 고역제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반면에 그러나 이러한 전쟁을 하는 것은요 그 나라에게 그 민족에게는 더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굉장히 어려움이겠지만 그러나 인근 국가에게는 또 한 번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이잖아요. 전쟁을 하게 되면 아무런 모든 산업시설들, 경제시설들이 다 스탑돼야 될 테고 그러면 모든 것들의 수입에 전쟁 물자들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특수를 누렸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와 일본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가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또 중요한 하나의 영향이고요. 또 하나 이 베트남 전쟁에서 하는 과정에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중국을 방문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탈냉전 시대에 돌입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했던 그러한 전쟁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 그러면 냉전 체제의 완화, 다시 말해서 탈냉전 시대에서는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닉슨 독트린과 그리고 또 뭐요?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었다는 거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또 이 같은 공산주의 국가였던 베트남과 중국 간의 전쟁이 또 잠깐이지만 또 발발하게 됐습니다. 1979년에 사회주의 노선의 차이 또 이 두 나라 간의 영토 분쟁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전쟁으로까지 확산되어지면서 이 중국은요 이 베트남이 공산주의 정권 내에서 공산주의 국가들 내에서 점점 세력을 팽창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중국의 의도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요. 자, 다음에 이러한 상황 내에서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갈등의 화해, 뭐 이런 갈등과 화해 이런 주제로 다음 장이 만들어졌는데요. 먼저 자 경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입니다. 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잖아요. 이 패전국이다 보니까 자, 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그러한 나라였잖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 일본을 방공기지로 만들려고 했던 미국의 그러한 의도가 이 샌프란시스코 우리가 조약 이거 보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자, 그런 상황 내에서 이 일본이 미국의 보급기지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달러가 이제 일본에 유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대대적으로 받게 되어졌고요. 또 195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6.25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또한 이 전쟁을 하는 데에서 막대한 그런 물자들을 제공하게 되면서 또 경제적으로 3단계 성장할 수 있는 1차 세계대전 때의 그 어려움을 해소되어지는 그러한 막대한 경제적인 특수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6.25 전쟁의 그러한 특수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195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자, 50년 중반부터 70년 초반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전쟁이 있죠. 무슨 전쟁이 있었습니까? 자,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 특수를 또 누리면서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로 경제가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그러한 일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렇게 다시 경제가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마련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또 뭡니까? 자, 처음엔요. 미국이 일본을 방공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했다는 거. 반면에 또 인근 국가들의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러한 전쟁 물자를 제공하게 되어지면서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이 전쟁이 일본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자, 1, 2차 석유 파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석유 파동이라는 것은 석유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 그러한 석유 파동이죠.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올라버리면 모든 이 산업시설에서 석유가 없이 기계가 움직여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석유 가격은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1차 석유 파동이 1973년에서 74년 사이에, 반면에 제2차 석유 파동 같은 경우에는 78년에서 79년 사이에 이와 같이 두 번에 걸친 1970년대에 석유 파동이 있었다는 거. 이 석유 파동은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으로 되어졌던 겁니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였던 거고요. 자,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최대의 경제적인 호황의 시대가 바로 1980년대거든요. 그러면서 이 경제 호황의 기회를 누리면서 일본이 마침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침내 그래서 미국을 이어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바로 일본이 된 경제 2위의 국가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1980년대였던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 급격하게 경제적으로 성장해가는 일본을 미국이 견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무역 마찰이 또 심화되기도 했었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일본의 거품 경제가 서서히 형성되어졌다가 이 거품이 마침내 1990년대 후반이 되면서 마침내 이 거품 경제가 이제 꺼지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에, 장기적인 불황에 이제 늪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일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은 이러한 경제적인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그러한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되겠네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남북 분단과 6.25 전쟁으로 경제적인 혼란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50년대에 남북이 분단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원조 물자에 의존하는 그러한 소비적 공업이 발달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1960년대가 접어들면서 마침내 자, 박정희 대통령이 되면서 마침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되고 실행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박정희 정부가 외국 자본과 기술 또 국내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수출 주도형으로 경제를 급격하게 성장시키는 그런 경제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졌던 거네요. 그렇죠? 자, 이러한 경제 정책은요, 한일 수교에 따라서 경제 협력 자금이 유입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또 우리도 베트남 전쟁에서 또 막대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특수를 누리게 되어졌던 거네요. 그렇죠? 또 반면에 군수품을 또 수출하게 됐고, 또 이때 많은 그 군인들이 파병군으로 이때 2차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설명을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많은 외화벌이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특수를 누렸고요. 또 외국 차관이 도입되어지면서 이러한 자금을 이용해서 이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화학공업으로 발전. 이제는 뭡니까? 이제 소비적 공업이 아니라 중화학공업, 중화학공업으로 이제 발전을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어졌다. 그 철강, 뭐 화학, 기계, 조선, 뭐 자동차, 정유 이러한 중화공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어졌었습니다. 자, 여기도 나왔네요.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제2차 두 번에 걸친 석유 파동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자,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80년대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게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호황이었던 시대가 바로 1980년대입니다. 이때 왜 경제적인 호황이었냐면요. 삼저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때 삼저라고 하는 것은 뭐가 삼저냐면 저유가 석유 가격이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낮았다. 그래서 이 1970년대에 석유 파동과는 달리 석유 가격이 굉장히 낮게 책정되었고 금리 자체도 굉장히 낮았고 또 하나 달러의 값어치가 그렇게 높지 않고 낮았기 때문에 이러한 호황으로 삼저의 호황으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1980년대였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980년대는 경제적인 호황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다가 1990년대 되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외환위기가 1997년에 발생하게 되어지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졌던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나 국민들의 그러한 노력으로 마침내 이 어려움을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알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요. 수업을 하고요. 자, 뒷부분은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부분들을 좀 더 열심히 문제도 풀어보시고요. 다시 한번 교과서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다음 시간에 뒷부분은 하겠습니다. 자, 안녕.